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즉, 내가 동조되는 단어가 무엇이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단어와 소리에도 영이 실려있다, 영혼이 실려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로고 그래가지고 그거 했잖아요. 그것이 제가 선택한 단어의 조합이에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하는 방법도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고. 외부의 길을 네. 받아들여가지고 내부를 충전시키는 그런 걸 많이 했거든, 치료를. 네. 어떻게 자연에 나가서 백회를 열어요. 백회를 연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상기병에 걸린다. 네. 어떻게 되냐면 일단 내부기를 팔을 불리고 그 다음에 외부기를 이만 받아들이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그게 참 내 생각에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왜냐하면 그러면 충분히 내부기를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한 2할 정도는 외부기를 받아들이는 게 8대2 정도가 좋다. 막 이렇게. 그거는 뭐 28 법칙은 어디나 다 나와 있고, 뭐 그 사람도 그걸 적용한 것 같은데, 네. 너무 그 외부의 기에 그를 빨아들이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난다. 그분한테는 그래야 되겠죠. 그분한테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안 그러거든요.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부님이 워낙 내부의 길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만약에 내부의 길을 잘 못 돌리는 사람이 외부의 길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예. 예, 그래서 이제 스승이 먼저 간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제가 양건이하고 걔가 질문을 해서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양건이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스승하고도 이제 만남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일종의, 예를 들면 도인? 무당 같은 도인. 그래서 뭐 그 사람도 뭐 접신이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알아맞히는 기능들이 젊어서부터 그런 기능이 있어서 많이 사람을 이제 맞히다 보니까 이제 사람 돈도 많이 벌고 이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체이탈이라는 것을 이제 의도적으로 하는 유체이탈을 많이 했대요. 많이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기초가 덜 된 상태에서 유체이탈을 너무 시도했고,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데, 저는 거기에 에너지를 안 쓰고 저는 합니다. 유체이탈을.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 인위적으로 유체이탈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에너지가 많이 쓰이고 그 몸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가 어떤 스승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딱 이렇게 알아차림의 경지가 되니까 주변 사람한테 막 점도 봐주고, 그 다음에 유체이탈을 너무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망가져가지고 지금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너 유체이탈 하는 방법을 물어보면 얘기해 주더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준대요, 양건이한테는. 그리고 그 사람도 망가졌다는 거야, 몸이. 아니 근데 그거 기치료도 하루에 2명이서 하면 안 된대요. 왜냐면 기가 다 빠져가지고. 그거 참고는 하겠는데요. 네. 그렇게 너무 딱 잣대를 대듯이 딱 하기보단 그 사람한테는 2명 이상 하면 안 되겠다는 본인은 그런 체험이 있는 거겠지.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그 사람의 경지와 그 사람의 그 기운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 이상도 할 수 있고요. 뭐 하루에 1명만 해야 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저는 단정적으로는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거를 너무 과신해버리면은 자기가 망가져요, 결과적으로.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것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윗바사나 명상에서 초월 명상까지 이제 한 묶음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어떤 사람은요, 그냥 준비하면 초월 명상이 돼버려요. 그런 상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이제 과정을 처음에는 불빛 명상이라든가 거울 명상이라든가 호흡 명상이라든가 수식법 이런 거를 통해서 그게 과정이에요. 저는 거기까지는 다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마따도 방편이라고 저는 봐요. 사마따도 방편이다. 사마따를 통해서 나를
내가 나라고 인정하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 명상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사마타까지는 방편이다. 그 다음에 사마타를 통해서 나를 배워냈을 때 드디어 나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윗바사나라고 다른 데서 다들 말하잖아요. 그래서 윗바사나를 통해서 나를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상태를 자기 스스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것이 되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진짜 어불성설이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도 모르면서 무슨 지식으로 아는 척하면서 남을 안다고 그러고 너의 전생을 봤다고 그런 말을 하냐. 그거는 왜곡될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마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윗바사나의 경지, 거기에는 성명이 다 들어갑니다. 윗바사나를 통해서 먼저 내 몸의 상태를 다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이라는 마음의 영역까지도 내가 스스로 나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되지 않고서 남을 나는 너 알아. 그건 아니거든요. 색안경을 쓰고 그 다음에 안개 낀 곳에서 상대방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를 먼저 알아차리는 그 수행을 해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해왔고, 그래서 지금은 남을 알아차리는 상태까지 된 게 저는 그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비로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명상이 바로 그 방법이다. 그래서 과연 어느 단계까지 알아차리느냐, 이것이 윗바사나냐 아니면 초월명상이냐 아니면 영능명상이, 저는 영능명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세상에는 없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구분을 안 했는데,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는 뇌파 같은 걸 검사해서 굉장히 이제 다운된 사람, 업된 사람, 그러니까 아래 건이 같은 애는 업된 형.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완 영상이나 다운시키는 그 영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운되어 있는 사람은 업시켜주는 집중 영상이나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약간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시력을 받는. 그건 당연한 기본이에요. 그거를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너무 다양한 상태가 있어. 그래서 지도하는 사람이 이제 저 사람이 지금 어떠한 경지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어떤 수련 방편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박노경 선생님 말에 동의하는 게, 윗바사나가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은 윗바사나의 깊이가 진짜 제일, 말하자면 윗바사나를 내가 한다 하지만 진짜로 윗바사나로 들어가기까지가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윗바사나가 돼야, 왜냐하면 윗바사나가 안 되면 자기가 필터로 뭘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만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 필터로 그냥 세상을 보고 그걸로 영적인 모든 그 추구조차도 그 필터로 하고, 또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보고 세상 자체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윗바사나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자기만의 진실이죠, 사실. 네, 자기가 보는 진실이에요. 네. 근데 자기 자신을 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쉽지 않죠. 이게 관념이 너무 두꺼워. 하고 있잖아요. 자의식, 자아가 잠재의식이고. 아니요. 제가 이번 주 고민을 해봤어요. 자아가 잠재의식이고, 의식이, 가자아가, 그게 의식 아니에요? 자, 저는 이제 어떻게 잠재의식을 바꾸면은 그 무의식을 바꿔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이제 약간 이제 서로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를 명제를 정해놓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 잠재의식은 가거예요. 가거. 왜냐하면 무의식하고 전 잠재의식을 저는 구분해서 쓰려고 해요. 그래야 이해가 정확해지니까. 그 제가 예전에도 썼는데, 물 위에 얼음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파도가 칩니다. 그죠? 위의 것이 현재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물결이 치는 것이 이게 다 표면의식입니다. 표면의식이지만
현재의식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면의식은 언제라도 바로 현재의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저는 이게 가를 현재의식과 표면의식을 저는 그렇게 단어를 저는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물속에 잠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저는 잠재의식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가할 거예요. 저는 얼음은 가합니다. 얼음은 가예요. 물이 저는 자라고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기체 상태 전체를 저는 진화라고 저는 그렇게 구분해서 좀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잠재의식과 망각의식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정리됐어요. 가에게는 현재의식과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라도 현재가 될 수 있는 표면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속에 늘 잠겨있는 잠재의식이 있고요. 완전히 가라앉아서 내가 망각돼서 이거는 보통의 경우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망각의식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물 있잖아요. 바닷물. 망각의식이 사원이 말하는 무의식인가요? 아니요. 망각의식도 내 겁니다. 내 건데 잠재의식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잠재의식이고요.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운명의 습성 때문에 잠재의식이 되니까 언제든지 나한테 영향을 줍니다. 언젠가는 상황에 따라서. 근데 망각의식은요 거의 영향을 못 주는 나의 의식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자극을 줘서 충격을 줘서 드러내주면 그때 드러나는 것이 망각의식. 저는 그렇게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라든가 대학 교수는 어떻게 구분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딱 구분이 됐고요. 바닷물이 바로 저는 자아의 무의식의 경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얼음 자체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저는 무의식이에요. 그 안에 빙산의 그거는 가자. 빙산 자체는 가하고요. 그것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물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물 전체가 무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얼음만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라고 저는. 무의식 이거를 자아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무의식은 이거 얼음을 다 포함하고 있다. 아니 요즘 유튜브에 보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잠재의식을 바꾸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때 의식이란 게 이제 자기의 그 뭐라고 할까? 근데 그것도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잠재의식은요, 나의 가의 의식, 잠재된 의식 플러스 가를 움직이는 큰 동력원이에요. 예,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자신감 있게 뭔가 하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가 말하는 이 외부에서 말하는 잠재의식은 내가 말하는 가의 잠재의식 플러스 무의식입니다. 외부에서 쓰는 잠재의식은 내가 말하는 가의 잠재의식 플러스 무의식을 그 사람들은 잠재의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진짜 성공하는 사람 뭐가 되려면은 나의 잠재의식, 그죠? 나를 움직이는 나의 잠재의식 플러스 나의 무의식 있잖아요. 무의식이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만 진짜 커다란 운명의 틀 속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파도가 움직이면요, 얼음은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드러나는 것은 나의 10분의 1만 드러나고 있지만 그것은 바다라는 이 커다란 물결의 흐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가는요. 그래서 저는 나라는 얼음의 잠재의식, 나를 움직이는 밑바탕에서 움직이는, 마치 오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백조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바닷속에서 발열을 치는 것처럼 그게 가의 것이고, 물의 흐름이 있어요. 그 물의 흐름을 저는 자아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아는 얼음으로 살았던 생이 무지 많아요. 그리고 얘가 녹아서 자아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얼음이 생겨서 가가 되는 것이요, 녹아서 다시 자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잠재의식은 이 나의 얼음의 상태의 잠재의식 플러스 이게 바닷물의 이 무의식상, 이거를 같이 섞어서 저는 잠재의식이라고 쓰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여기 다만 이게 저는 그걸 구분합니다. 저 사람이 잠재의식이라 그럴 때 말하는 내용을 들으면요, 나의 것인지 자아 것인지 저는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걸 같이 섞어 쓰고 있다. 이게 마음 공부가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을 그냥 긍정적으로 먹는다, 이렇게 표면의식에 살 때는 그게 막 하는 것처럼 즐겁잖아요. 근데 마음 공부를 진짜로 들어갈수록 그 자기가 감지하고 그게 자기한테 올라오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진짜 완전한 깨달음이란 거는 완전히 분리해서 볼 수 있으면서 완전히 통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의 잠재의식에 그 들어가 있는 부정적인 거랑 그 다음에 망각의식조차도 자기한테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통합하라고 떠오르는 건데 그런 도전을 계속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앞으로 나가겠어 그러면 자기가 보지 못한 영역의 의식의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져요. 자기 삶에. 그러면은 이제 그때 아 나한테 이런 게 있었어?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면은 뭔가 그런 걸 끌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자기가 대면할 수 있는 일을 끌어오는 거가 있는데 그거는 그것에 자기가 그 지고 있는 짐이나 이런 거를 이제 내려놔야 되고 해방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데 내가 이제 다 좋을 거야 그러는데 그거를 대면하게 되는 거죠. 뭔가. 아까 그 데이터를 준비하는 상태로 많이 했던 그 유튜버가 누구죠? 유튜브가 아니고요. 그 사람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제 어저께 건희한테 제가 어저께는 사람들이 안 오고 딱 건희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오늘 둘이만 있는 것 같다. 너 형한테 질문해.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건이만 봤어요? 네, 어린이는 건희만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건희가 이제 그 윤회에 대해서도 알듯 모르듯 자기는 확신이 안 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인간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건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다가 유체이탈 얘기를 제가 하길래 그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가 현재 도나누리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제가 같이 이런 수련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들어보니 그분이 유체이탈을 무지 많이 시도를 했고 그리고 제자들도 많대요. 꽤 있대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이 사람을 이제 배반하고 떠나갔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부작용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유체이탈을 하다 보니까 막 상기증도 걸리고 뭐도 걸려가지고 몸이 망가진 몸과 정신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욕지거리 해대고 다 떠났다는 거야. 그리고 아직도 좀 사람들이 남아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조차도 지금 병이 들어있다는 거야. 몸이 많이 안 좋게.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이가. 근데 아니거든요. 건이가 뭐라고 해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틀이 아니더라고. 건이가 뭐라고 해서 야 그거 아닌데 그거 어디서 들었냐? 여기서 들었냐?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고 어디서 들었냐? 처음에 얘기 안 하더라고. 또 얘기하다가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지? 또 우리 여기냐? 아니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유체이탈을 시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갖춰져 있지는 못하신 분인 것 같다. 어느 부분에선 상당한 재능, 탤런트가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공부가 덜 됐다라고 저는 느꼈고요. 왜냐하면 현실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건의를 통해서 두 가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내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혹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해서 여러분들이 아니 박사범은 왜 다른 사람을 틀리다고 하느냐?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이제 들었는데 간접적으로. 근데 저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용기도 없다면 나는 그건 내가 아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물론 이제 틀리다는 개념은 아닐 수 있죠. 자기의 경지에서 경험하고 알게 된 체험의 상태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나와는 조금 다른 경지에서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분이 한 달 전에 한 얘기하고 오늘 한 얘기 다른 거예요. 그럴 때는 틀리게 말씀하시네 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안 하겠다고 제가 이제 마음으로 다짐을 했고 내가 그분 유튜브도 앞으로는 가급적 보지 않는 게 좋겠다. 왜? 유튜브를 한다 그러길래 유튜브인가에서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그분은 유튜브를 안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그 얘기가 나왔었어. 아니 생각이나 잘 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효과를 봤다는 사람 확실히 효과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부작용이 나는 사람도 있고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건 다양해요. 다양하게 네. 잘 가려서 해야 되는데 그, 이게 받아들일 때 예. 아니라 네.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또 받아들이는 상태에 따라서 이게 부정이 나요. 예. 그게 바로, 스승이라고 하여튼, 그것이 바로 말하는 사람의 경지예요.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제가 경험한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1대1로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알아차려요. 근데 어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다 들어와요. 이게 말을 하거나 수연 지도를 할 때 전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시선이 딱 가서 그쪽에다 말을 해요. 근데 그런 경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도자가 우리가 지금 이번에 호흡 및 명상 지도자 과정을 맡고 다음 주에 수련하겠지만 방편은 다 습득을 하고 본인이 그걸 스스로 반복을 자기한테 해봐야 돼요. 그 자기 스스로 멘트를 몇 번 해봐야 돼요. 그러고서 자신감이 생겨야 돼.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하면서 처음에는 기본적인 것 가지고 하겠지만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어떻게 하는지가 느낌이 와요. 그럴 때 아예 방편이 필요해요. 저 사람을 어떻게 이쪽으로 이끌어줘서 저 사람이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수련의 방편을 배우고 뭔가 진전이 있게끔 내가 이끌어줄 것이냐 하는 그런 알아차림. 그러니까 그것이 돼야 이제 좀 제대로 된 이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유체이탈을 하면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좋은 효과가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거 하면요? 유체이탈은 그거 왜 하는 거지? 유체이탈은 누구나 다 됩니다.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해서 뭐가 좋다 하는 네, 그건 뭐냐면 유체이탈 상태에서 얻는 정보를 내가 어떻게 알아차리냐 요거가 핵심인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유체이탈을 말을 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변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유체이탈이 어떻게 해서 유체이 되는 거는 저는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유체했다가 막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의도적으로 나의 의식을 분리시켜서 유체이탈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저는 유체이탈은 억지로 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해라. 유체이탈 해봐서 네가 그거 알아쳐서 뭐 할 건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내가 궁금하잖아요. 이 도수련하면서 이 우주가 궁금하고 인간이 궁금하고 하면은 자기가 내면에서 대화를 시도하고 어떻게 되면요. 그 존재가 자연스럽게 유체이탈을 해 갑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얻어다 줘요. 그런데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가는 유체이탈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가는 안 하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자만이 유체이탈합니다. 자만. 예, 저는 그걸 확실하게 알아요. 가는 뭐 몸을 지니고 가는 아니 근데 몰라서 못한 거 아니 아니에요? 가는 물질 몸과 가 역시 마찬가지로 파동 의식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존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걔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안 합니다. 일부러는 안 해요. 왜냐? 내 몸은 내가 만들었거든. 가한테는. 가에겐 몸이 자기의 근본 바탕이에요. 가에게는. 안 합니다. 계속. 가는 안 합니다. 제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유체이탈은 자아만 하고요. 유체이탈 자아하고 이거를 알아차리는 정보는요. 결국은 가가 합니다. 자아도 가자. 진화 있어요. 진화는요. 이미 늘 전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는 유체이탈 할 필요가 없어요. 진화는 유체이탈 할 필요 없이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화는 안 합니다.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유체이탈 안 합니다. 그럼 자아는 하면 합니다. 가자가 한다는 거예요? 자아가 한다는 것이고요. 제가 체험하고 제가 경험한 거는요. 자아만이 유체이탈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자연스럽게 하면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가의 알아차림이에요. 가가 알아차리지 못하면요. 아무리 자아가 유체이탈에서 정보 얻어가지고 오잖아요. 멍텅구리 됩니다. 멍텅구리여서 자아가 유체이탈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예요.
자아가 한다는 것은 유체를 한다는 거는 좋은 뜻에서 하는 거 그러면, 아닌가요? 그렇지. 걔는 자유스럽거든요. 굉장히. 말 그대로. 그래서 저는 그거를 확실하게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어요. 근데 유체 이탈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다고 네, 했잖아요. 예, 예. 누구든지 현재 일어나고 있다 네, 이거죠. 예,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주말반에. 가장 쉬운 유체 이탈의 경험은 꿈이다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 칼륨과 프로이트가 말하는 꿈 해석하고 저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일부분은 같아요. 프로이트와 칼륨이 말하는 꿈의 세계, 제가 말하는 꿈하고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질문하고 체험하고 한 뭐 집단 무의식이니 뭐니 표현이 있지만 일부는 저하고 공유합니다. 근데 일부는 저하고 달라요. 제가 경험한 거. 혹시 이것도 유체 이탈일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내가 생각을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를 해요. 근데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우리 아들 갖다 이렇게 씻겨주는 것 같은 그런 걸 내가 만들어낸 건지 모르지만 즉각 그게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 이게 맑은 물이 얘를 씻겨주는 것 같다는가, 뭐 이런 게 확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면 김윤경 도반님은 나름대로 나름대로의 그러한 치유 창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 현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고, 자아의 유체일단 그 꿈의 상태나 이런 상태는요, 내 안에서 그렇게 될 때가 있고요. 왜냐면 의식 자체가 달라요. 달라서 내 안에서 일어날 때가 있고, 유체이탈 한 상태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이 자기 안에서 유체가 분리된 상태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완전히 이탈이 된 상태에서 하고 있다. 그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그거를 다 알게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그거를 유체 이탈된 자아는 누구로부터 정보를 얻습니까? 그건 정보계로부터. 그거는요, 그 자아는요, 자기 의식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라디오나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요, 내가 수신하는 거는요, 나의 주파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자아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송수신하는 주파수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의식의 경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얻는 정보계가 다릅니다. 내가 그래서 마음 수련을 하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낮은 영역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체 이탈하고 의식 분리가 되고 정보를 얻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부분에 저급한 부분의 정보를 얻어요. 그거를 가지고 나는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들어보면 저는 알아요. 누구라도 자기가 도사라 그럽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 들어봐요. 저 사람 의식 수준이 이런 상태에서 이쪽에서 정보를 얻었구나. 그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련할 때 자기의 몸과 마음의 경지를 높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높이면요, 높은 곳에 정보가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뭐에 몰입을 하거나 집중을 할 때 무의식의 경지에 오르는데 그게 유체 이탈 상태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무의식 자체가 유체 이탈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고 봐야 돼요. 무의식 자체가 늘 유체 이탈했기 때문에 무의식이라는 것인 건 아니고, 무의식 존재는 자아의 의식의 펼쳐냄이기 때문에 걔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거의 비슷해요. 자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그 경지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유체이탈 상태에서 정보를 얻어서 나한테 정보를 줘서 나를 움직일 수도 있고요. 내 안에서 자기의 에너지를 보내서 나와 동조시켜서 나를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렇게. 몰입 상태에 빠진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했냐면요. 제가 1대 9대 91을 제가 말합니다. 뭐냐면요. 가는 E = MC 스퀘어잖아요.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는 빛의 속도, 자성의 속도로 아인슈타인이 발표를 했고, 가는 몸을 직접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의 힘을 자아가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90%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아는 9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자아가 가를 움직이려고 할 때 가가 강한 현재 표면의식을 현재의식 가지고 있잖아요.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얘가 약간 근데 얘는 늘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는 힘을 줬다 풀었다, 힘을 줬다 풀었다 하는 상태입니다. 늘 그렇게 돼요. 그랬을 때 얘가 힘을 줬다 90을 쓰다가 낮춰서 9 이하로 떨어질 때 비로소 무의식의 작용이 드러납니다. 요게 인간의 원리예요. 인간의 그 원리예요. 그거를 알아차리면 내가 나의 현재 나의 의식이 내 의식이 많이 향상됐다 라고 했을 때는 나의 의식을 가지고 이끌어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나를 자꾸 이완시켜야 돼요. 자꾸 이완시켜야 돼요. 자꾸 이완시켜서 얘가 9 이하로 떨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무의식의 경험 많은 자아가 올라와서 나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명상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가의 의식의 에너지 힘을 낮춰라. 그래서 처음에는 9 이하로 낮춰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거는 1 이하로 낮춥니다. 저는 거기까지 가요. 저는 그래서 명상 이완 선정에 깊이 들어갔을 때, 우리 김재미 원장님이 체크했잖아. 나는 아무 생각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아무 생각 안 합니다. 1 이하로 떨어집니다, 저는요. 그래서 제가 진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유로 피드백을 해보면, 네. 이게 이제 목표로 하는 주파수가 알파에서 세타로 이렇게 크로스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상태가 우리가 이제 몰입의 단계인데, 그때 이제 유체 이탈이 일어나는 문제가 아닐까.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유체 이탈이 안에서도 일어나고요. 유체 이탈을 안 하고도 되고요. 유체를 하고도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고. 그것은 이제 유체 이탈이 아니고, 유체 이탈 같은 경우는 그 의식이 이 몸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나와 분리돼서. 나하고 분리돼갖고, 그러니까 자하고 나라고 하는 것과 분리돼갖고 어떤 정보 체계를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위험하냐면, 사실은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그 어떤 상태가 됐냐면 주인이 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몸이. 위험하다고. 네, 그러니까 내 몸이라는 게 딱 주인이 지키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잡스러운 게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 밖에 떠도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손이 나가는 그러니까 약간, 여기가 닷을 내려야 되는데, 밖으로 떠돌면 여기에 뭔가 들어와서 살 수가 있겠죠. 귀신이 그런 들어올 수 상태가 있을까요?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진 제가 않겠죠. 이 질문 나올 때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다 지금 손은 형이 말하는데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알았잖아요. 저는 가도 알고요. 자아도 알고 진화도 삼위가 같이도 존재하고요. 대화 소통을 같이 합니다. 보세요. 저는 삼위 존재가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그건 저는 뚜렷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나의 의식을 계속 높여갔어요. 그래서 자아를 초월한 상태에 지금 있고요. 그래서 유체이탈이 된 상태에서도 가를 컨트롤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명상하는 그 사람들이랑 하면서 이렇게 정보계로 가는 거를 같이 하면은 반드시 몸으로 완전히 그라운딩 하는 거를 하지 않으면 약간 구역질이 나오거나 약간 멀미처럼 그런 거는 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인간의 비밀이 다 나오는데요. 예, 이제 제가 자아, 진화가 있다. 이거 삼위체가 실질적인 개성체 존재로 존재합니다. 저는 실제로 대화도 해봤고, 같이도 현상계, 비물질계, 저는 같이 왔다 갔다 다 해봤고요. 다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 내 몸을 갖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 상태를 성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급한 의식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자아를 가가 현재 의식으로 뛰어넘지 않으면요, 물리적으로 실제로 뛰어넘지 않으면요, 아까 손영님 말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나의 가의식이 그걸 뛰어넘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유체 이탈이 돼도 아무 문제 없어요. 빙의 안 됩니다. 빙의 안 돼요. 제가
저급한 상태에서 아니, 저급한 상태가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구분을 안 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구분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명료하게 저는 구분하거든요. 그리고 명료하게 알아차려요. 그리고 그 수련도 저는 계속하고요. 저는 절수련할 때 이 의식분리 수련을 계속 해왔어요. 이 의식분리를 계속 해왔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이 의식을 제가 인식하려고 했고요. 얘가 주인공이 돼서 이거를 인식하려고 했고요. 내가 이 상태에서 이거를 다, 분리 인식하려고 했고, 이거를 저는 수없이 해왔어요. 수없이. 그래서 현재 나의 가하 상태가 상당한 경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안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빙의라고 했잖아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빙의라고 했는데, 빙의되는 존재의 상태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우리 김동희 형님이 그런 부분은 상당히 근접해 가 있는데, 상위 존재, 천상계 상위 존재하고의 접속하는 그 존재의 그 상태가 다릅니다.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저급한 존재는 빙의라고 하고요. 하고, 저 상위의 존재가 하고의 접속이 되는 것은 의식의 이바 아입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의식의 이바 아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바 아입.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대상으로 하니까 부처님이 대상이 됐든 예수님이 대상이 됐든 칠원 성분이 대상이 됐든 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건 존재 상태가 달라요. 빙의되는 존재하고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결됐을 때는 이바 아엡의 상태가 돼서 그 상태의 경지가 나를 통해서 발현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바 아엡의 상태고요. 빙의되는 존재는 저급한 그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상태가 밖에서도 있고요. 내 피부에도 있고요. 내 인체 내부 공간에도 있고요. 내 장부에도 있고요. 내 뼛속에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어떠한 상태로 그거를 끄달려 가는 그 상태에 따라서 그 빙의된 존재가 나한테 어떤 상태로까지 와 있는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올수록 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일체 이탈이라고 이런 걸 써서 체면도 그렇고 만약에 약간 조증이라든지 약간 망상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은 부작용이 납니다. 그건 제가 당연히 기본으로 늘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성명정 정기신을 수련을 할 때 정부터 수련을 해라. 그래서 에너지부터 단단하게 채워라. 그게 바로 뭐냐? 바닥이 물에 기둥 세운 거냐, 모래에 기둥 세웠냐, 콘크리트 바닥에 기둥 세운 거냐라고 했고요. 거기에 마음 수련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반드시요. 마음 수련이 바로 내가 갈대로 기둥을 세운 것이냐, 철강으로 그냥 단단하게 기둥을 세운 것이냐, 이것이 마음 수련이다. 그래서 바닥이 단단해야 되고 기둥이 든든해야 된다. 거기서 바로 신수련이 돼야 나의 의식의 집이, 나의 의식의 우주가 반듯하게 창조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르게 안 하면 바로 우리 김재민 원장님이 얘기하신 그 상태가 돼요. 아무리 마음 수련돼도 정이 단련되지, 정충 보정이 안 돼 있으면요,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기초가 단단히 됐어도 마음이 수련되지 않으면 도고마거로요. 도고마거로 이 집이 제대로 서 있질 않아요. 바뀌어요, 자꾸요. 도고마거 상태가 되면요, 자기가 그때그때 내가 바라는 욕심이 다르기 때문에 집을 이렇게 짓다가 저렇게 짓다가 뭐 이렇게 돼버려요. 집 같지도 않은 이상한 괴물 같은 집이 돼요. 그게 바로 마음 수련이 안 되고 도를 닦은 사람의 결과입니다. 저희도 이제 뇌파를 측정해보면 두 달 부분은 아니에요. 한 사람은 어마어마해요. 그냥 에너지가 얘가 막 빨간색으로 그냥 쭉 올라가 있는 거 같고 어떤 사람은 그냥 쫙 깔려있어요. 파란색으로.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서 만약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이 일체이탈을 시도하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은 부작용이 나요. 그래서 제가 김재민 원장님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비물질적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인 사람은 받아들이고 그거를 자기가 수련해서 성취해내겠지만 그거를 못 받아들인 사람은 에이 그럴 리가 있어 하고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취 못해요. 근데 그거를 현실화해서 어떤 데이터로 입증해 줄 수 있는 분이 김재민 원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김재민 원장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식 세계가 예. 건강한 사람이에요. 예. 그냥 보내요. 그러지 말고. 아니, 왜냐면은 제가 영양제 치료를 하다 보면은 여기 확 이게 죽겠는데. 우울증인 사람이, 우울증인 사람이 완전 여기 보내. 아니 영양제, 같이 하세요. 아니 영양제가 완전 틀려요. 만약에 뭐를 같이? 우리가 타메라는 영양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조증 환자한테 주면 완전 미쳐버려. 예, 예. 그래서, 우울증은 네. 효과가 확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실은 지도자 1, 2, 3급 평가할 때 제가 평가하는 기준표가 다 있습니다. 저는 대충은 알아요. 이분은 이렇고 이분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 다 압니다. 이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됐을 때 방편, 우리 도우수련 방편을 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배웠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경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에너지가 상대방에 전달되는 상태가 다르고요. 그 상대방이 그래서 이 수련의 진척도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 내가 상대방을 그렇게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하면 안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을 똑같은 기준으로만 가면은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마다 맞춤형으로 잘 알아차려서 이끌어주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맞춤형으로 네. 지도를 해. 네.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하니까. 예. 그래서 근데 그거, 지금 사실은 저희 지금 수련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분들. 대부분이 건강. 알게 모르게 저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자꾸 정보계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주의 정보의 진리를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깨달았다고 해도 다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정보계만 떠돌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과 지금 저기 박문수 마음 수련 안 되고 여기는 놔두고 그냥 정보계만 떠도니까 정보를 알 수는 있어. 그걸 얘기할 수는 있는데 자기라는 인생을 밑에는 마음과 자기가 그거와 전체돼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건데 그거는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주말반에 저한테는 뭐 기회가 와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수련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내가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그래도 아무리 깨달아도 그 몸을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쇼 같은 사람도 나중에 치질 걸리고 온갖 병에 휘달리고 마약하고 근데 오쇼가 써놓은 책을 보면 막 진짜 온갖 몇백 권의 책을 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예. 자기 자신 몸으로 같이 통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자기 자신 컨트롤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예. 제가 근데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렇게 약간 되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진상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피하게 되죠. 예. 근데 사실은 사부님은 만약에 진상이 예. 왔어. 예. 왔는데 어떻게 하지? 저는요. 힘들게 하는 거야. 저는요, 나름대로 그 사람의 변화를 시도해 보고, 내가 이제 나의 에너지와 의식을 주면서 변화를 시도해 보겠고요. 저는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탤런트가 조금 있어요. 그거를. 근데 제가 봐도 오은영 씨라고 그 사람 있잖아요. 나동심리학 전공하는 금쪽같은 사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변화를 시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만약에 그 정도 레벨이면은 굉장한 거죠. 왜냐면 지금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문제아들 많잖아요. 문제아들을 정상으로 만드는 네, 그런 거 하잖아요. 네. 걸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저는 그것에 대한 자신감,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뭐 여러 번 한다겠죠. 저는 그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이런 거죠. 네. 여기 심리학자가 이제 사실은 교도소에 가면은 심리하는 사람을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범죄자들을 교화시키는 데 심리학을 이용하는데 네. 그거 도저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그냥 다 봐요.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그 학문을 통한 그런 거를 저는 배운 적은 없어요. 네. 하지만 제가 해왔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알았던 게 있어서 저는 그런데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이 한 분이 뭐냐면
소년원에서 출소해가지고 잠깐 이게 교육시키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거의 미치더라고요. 같이 미쳐. 예, 그러니까, 야, 그럴 수 지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알아차리는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이는 저를 볼 것이고, 내가 가끔 이제 쓰는 단어를 통해서 저를 판단하실 텐데, 그거는 저를 빙산의 저 윗부분 드러난 그 부분으로 생각하시고요. 아직 제 안에 드러나지 않은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거 좀 다행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련을 하는데, 저한테서 듣는 얘기들과 단어들을 보면 그동안에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들까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이 아래 뭐가 있겠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여러분들 각자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정을 갖고 있지만 같은 도반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행운이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막 마음이 편안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기 와서 수련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또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이제 막 시달리다 보니까 또 깨져요. 네. 멘탈이 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자기 스스로 단련하는 데는 이용할 수가 있는데 네. 과연 이렇게 멘탈이 깨진 사람을 정상화 시키는 데까지 이게 가능할 것이냐 하는 예, 아직까지 원장님은 답을 이제 다 확실하게 100% 찾지는 못하신 것 같죠, 그죠? 저는 상당 부분 찾았거든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 그런 부분 잘 모르죠, 그죠? 잘 모르죠, 저에 대해서. 아니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세상도 예, 수련을 받으러 오겠다는 거는 자기를 변화시키기 예. 위해서 마음의 의지가 있는 예, 저 일주일도 계속 보세요.